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연암대학교 교수 이영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반려견 사회화, 문제 행동, 교정 방법, 다양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결정적인 시기! 생후 3개월에서 5개월 사이가 반려견 사회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3에서 5개월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반려견들이 올바르게 모든 환경을 적응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거,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 이 시기가 좋은 경험을 하였다면 앞으로 성장하면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확연하게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는 잠자리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주세요. 육각자이라든지 케이지에 우리 반려견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려고 끙낑대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쌍하죠? 불쌍하다 보니까 나오게 만들어줬어. 그러면 한 번, 두 번 되풀이 되다 보니 크레이트 안에 있으면 내가 울고 보채면 누가? 보호자가 꺼내주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적응하기보다는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짖고 울고 난리 나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죠? 나오니까 토닥거려야죠. 품에 안아야죠. 무릎에 올려야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 침대로 갔죠. 침대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있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대소변,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죠. 대소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호자가 정한 화장실이 대소변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V 아래다 우리 반려견이 대소변을 자꾸 싸요. 화장실 가린 것일까요? 못 가린 것일까요? 못 가렸죠. 누구 입장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보호자가 정한 화장실 옆에 패드를 깔아주면 거기 가서 대소변을 봐야 돼. 그래야지만 고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반려견도 자기 공간 영역을 정하게 됩니다. 자기 공간 영역이 뭐죠? 자기가 놀고 잠자고 대소변 보는 장소를 우리 반려견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대소변 보라니까 자꾸 어디? TV 아래 밑에 가서 대소변을 봐요. 자, 이곳은 누가 정한 화장실? 우리 반려견들이 정한 화장실입니다. 패드를 TV 아래 밑에 대소변 보는 장소에 깔아주세요. 그러면 걔들이 가서 거기서 대소변을 봐요. 보호자가 양보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 반려견은 무엇을 기억해? 패드를 기억을 합니다. 그럼 추후에는 패드를 옮겨주게 되면 패드가 가 있는 장소가 바로 화장실 공간이 돼요. 우리 강아지 스스로가 옮겨간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씩 끌어가는 거. 그쵸? 그럼 또 분리불안 가볼까요? 분리불안 어떻게 고쳐? 보호자가 뭐죠? 잠자리 공간이 됐어. 계집이에요, 계집. 계집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계집에서 떨어지니까 걔는 불안해, 짖어, 하울링해, 자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밀어내기 합니다. 밀어내기. 따라서 해볼까요? 저리 가! 첫 번째 저리 갑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세요. 기다려. 세 번째입니다. 하우스. 저리 가, 기다려, 하우스. 계속 밀어내는 교육을 시켜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되면 우리 반려견은 계집에서 어떻게 하죠? 요렇게 하고 보호자 쳐다보고 눈망울이 글썽글썽. 그럼 보호자는 어떻게 하죠? 가서 미안 사정합니다. 안 됩니다. 조금 밀어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게 되면 고칠 수가 없거든요. 냉정하게 저리가 교육을 시켜놓고 떨어지는 교육이 되면 나중에는 잘 떨어져. 외출했다 들어와서 이리 와. 이리 와로 바꿔줘요. 이리 와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계속 칭찬해주고 놀아줘요. 같이 시간도 보내고 산책도 시켜주고 함께 공놀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 잘 시간이 됐어. 하우스. 저리가. 규칙을 정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제일 고민거리. 짖는 거. 짖기 시작을 하면 또 뭘로 발전하죠? 무는 거, 공격성. 짖음과 공격성은
나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이웃 간에도 굉장히 큰 갈등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짐에 대해서, 공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까? 자, 6가지 교육이 있었어. 앉아, 엎드려, 기다려. 또 뭐 있죠? 이리 와, 옆에, 하우스. 이 6가지 교육은 지짐과 공격성 또는 분리불안을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짖는 거는 초인종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렇죠? 띵동, 아가들이 막 나가서 짖고 난리 나죠.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띵동, 그러면 반려견이 막 현관문에서 막 나가서 짖어.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유형. 띵동 하면 현관문 갔다 보호자한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 번째 띵동 하면 뒤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 자,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지짐에 대해서 행동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띵동, 앞에 가서 안 온다. 서열의 리더입니다. 우리 반려견이. 띵동,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반려견이에요. 띵동, 뒤에서 안 나온다. 소신공포 아니면 노령견, 사람에 대해 아예 관심 없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중요한 거, 목줄과 니드줄을 반드시 해주세요. 목줄과 니드줄을 하지 않는 순간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타이밍은 놓치게 돼 있거든요. 모든 교육은 목줄과 니드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목줄과 니드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목줄과 니드줄을 하면 띵동 초인종 누르면 걔가 먼저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반려견이 먼저 가지 못하도록 뒤로 옆에 놓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앞에 나가면 못 나가게 뒤로라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려견이 보호자보다 앞에 있을 때 짖음과 공격성을 보이지만 옆에 있으면 짖지 않게 돼 있거든요. 자, 한 걸음씩 가볼게요. 한 걸음 기다려. 또 한 걸음 기다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심하게 짖고 흥분하려고 하면 앉아, 기다려. 목줄을 당기면서 옆에 붙이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듣는다, 듣기 시작을 한다. 훈련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리드줄을 통해서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과 야단이거든. 보호자는 과장되게 잘했어, 이쁘다 칭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 장난감을 보상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야단입니다. 야단은 단호함이죠. 잘못 행동했을 때 안 돼, 명령을 내렸을 때는 즉각 교정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할 때는 칭찬과 야단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 이해가셨죠? 자, 사회화 과정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반려견 사회화 행동 교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는 일괄되게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바로 어떻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교육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반려견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훈련 방식을 일괄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호자가 반려견 행동 교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반려견은 더욱 빠른 문제 행동 교정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전문가가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보호자가 일상생활 속에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긍정적으로 빨리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반려견과 사회화 문제 행동 관리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려견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의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